늙어보니 재미있게 사는 법은 따로 있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늙어보니 알게 된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생은 참 빠르게 지나가죠. 어느새 우리는 50대, 60대를 지나 중년과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재미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나이 들수록 웃음의 힘을 잊지 말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음이 주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일이 많아지죠. 하지만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웃음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도 나름 괜찮아. 조금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멋있어. 소소한 유머와 가벼운 농담은 하루를 훨씬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니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은퇴와 같은 전환점을 맞이하며 역할이 변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이별 혹은 세월이 가져오는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를 깊이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감정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신체와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웃음이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웃음은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통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며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웃음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진심으로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한 만큼 웃음은 약이나 운동 못지않게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웃음은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나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삶이 단조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런 감정들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웃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어려움이라도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나답다. 라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삼아 본다면 그 순간만큼은 문제의 심각성이 희미해집니다. 웃음은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쩌면 웃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웃음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웃음은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얻고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무거운 잔소리보다는 유머 섞인 농담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유머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한 마음가짐입니다.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재미있는 순간들을 찾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벼운 실수도 유머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장난이나 농담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또 유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유머 글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 웃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웃음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조금 더 가볍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2.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중년이 되면 삶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노후를 즐겁게 사는 비결입니다. 누군가는 날 좋아하고 누군가는 날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중년이 되면 삶에서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맥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과거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때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관계에 매달리거나 의무감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끌어안고 가다 보면 정작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젊은 시절처럼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날 때마다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못하면 내 삶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만들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관계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상대방에게서 얻는 것이 거의 없는 관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 이미 의미가 사라졌지만 의무감으로만 이어가는 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관계는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같은 관심사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소소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관계는 수량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대신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겁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가볍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3.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더 편하다고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고 오히려 중년 이후의 배움은 과거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생존과 성공을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히 즐거움과 자기 성장을 위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배움은 그러한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글 타자도 힘들었던 분이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무언가를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또한 배움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는 것처럼 복합적인 학습은 뇌를 더욱 활발히 작동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매일이 다르게 느껴지고 작은 진전을 통해 성취감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취미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움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도 만들어줍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좌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움의 즐거움은 물론 새로운 인연의 기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배움의 장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기억력이나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뿐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과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배우며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 대단히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기기를 배워 가족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는 것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중년 이후에는 배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운동, 심지어 게임까지 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 도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 그 자체입니다. 4.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우리가 젊었을 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 달려갔고 더 많은 재정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고 결국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은 노후를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과거를 후회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깁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신적으로도 활기차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제약이 마음의 제약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외출조차 힘겨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이득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즐기기 힘들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한 일정을 피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강을 무시하고 쌓아온 재정적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노후에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엔 그 재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이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돈은 일정 부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건강은 그 자체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늙어가는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즐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아를 유지하고 몸과 마음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목표일 것입니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고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노후를 즐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를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몸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하죠.
적당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우리는 종종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잊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책임 등을 모두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시간을 써야지라는 마음이 깊어져서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이기적이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자신이 충전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먼저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남을 돕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일 수 있고 자기 발견을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취미를 즐기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이나 요가와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애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애는 자기 비판과 자아 도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또한 나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을 핑계로 운동을 소홀히 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을 후순위로 미룹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 투자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일상에서 더욱 활기차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기대나 요구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회복을 돕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에게 시간을 주는 습관을 가지면 더 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쌓은 경험과 추억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자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삶은 바쁘고 때로는 요구가 많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에게 시간을 주며 그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질을 높여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독서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즐기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을 찾아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즐기기. 60대가 되면 종종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매달리게 됩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한,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련을 두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때때로 아쉬움과 후회로 바뀌곤 합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그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그때의 결정이나 행동을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에 매달린다고 해서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떠올리며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오히려 현재의 나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자신감으로 무리한 선택을 했다면 그 경험은 현재의 나에게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나 선택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미련 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회가 제한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의 선택들이 만약 그때 이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회할 만한 과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그때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현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시간보다 그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가 더 귀중해지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매달리는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떨쳐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매달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할 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후회를 되돌리기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것들을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결국 후회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것 중 하나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매달리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 현재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후회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인생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며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대한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7. 작은 행복을 찾기. 젊었을 땐 큰 성공이나 거창한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초반, 우리는 종종 큰 꿈을 꾸고 큰 목표를 세웁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표들이 이루어졌거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중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큰 성공이나 거창한 행복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찾았는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와 달리 이제는 행복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항상 더 큰 성공을 꿈꾸며 그것을 달성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보다 더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와의 간단한 대화, 따뜻한 커피 한 잔, 조용히 흐르는 음악,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순간들처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작은 행복은 일상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여유를 느끼는 것, 간단한 요리로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것 등은 모두 큰 성공이나 외부의 인정 없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는 큰 목표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현재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지위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를 돌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작은 행복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웃음, 조용한 대화, 서로를 응원하는 작은 말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대인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돈이나 명성, 물질적인 성공과는 전혀 다른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행복은 또한 건강을 돌보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 자체가 작은 행복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더 많은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 자체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성공이나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며 그것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이나 물질적 성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을 열고 느끼는 상쾌한 바람,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 식사. 이런 작은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8. 공유하는 즐거움.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삶의 많은 부분이 개인적인 성취와 목표를 향한 달려가기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지혜를 온전히 나누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데 집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경험들을 후배나 자녀 혹은 이웃들과 나누는 일에 큰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 큰 보람을 주며 내가 겪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했고 성공과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나만의 것이 아닌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에 집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목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배나 자녀에게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나누는 것에는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겪은 실수나 성공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실패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후배나 자녀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큰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겪은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작은 길잡이가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만큼 큰 보람은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의 자산이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이웃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후배나 자녀들에게 가닿을 때 그들은 그 덕분에 조금 더 현명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연결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경험을 나누는 데 있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은 결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조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며 경험을 나눈다면 그 말이나 행동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나의 작은 조언이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과거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단지 후배나 자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웃, 친구, 동료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들이 조금씩 나누어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나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 그 경험은 가장 큰 보람으로 남게 됩니다. 후배나 자녀 혹은 이웃과 나누며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유머를 잃지 말고 인생의 배우가 되자. 마지막으로 인생은 결국 한 편의 연극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연극에서 배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섭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가끔 실수도 하며 결국에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삶의 무대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연 배우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이 고난과 아픔으로 가득할 때도 그 과정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며 멋진 장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대사를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속에 진심을 담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연기해야 합니다. 연극은 종종 예상치 못한 전개와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마저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연극의 배우들은 종종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대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가 달라집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은 결국 하나의 연극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극에서 단순히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배우로서 역할을 합니다. 가끔은 연습한 대사대로 가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극에서 배우는 대사를 외울 때 그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만큼 그 순간을 맞이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이 무대라면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대에 서기 전에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그 순간에 진심을 담고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장면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입니다. 관객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진지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만의 무대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장면이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덮어주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연극에서의 배우처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그 상황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극에서 배우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그 순간을 잘 넘기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의 전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고 그 안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이 길고 긴 연극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장면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극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관객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인생의 의미입니다. 결국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며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연극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실수도 감수하며 관객들에게 멋진 장면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 소중하고 우리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연극이 끝난 후에는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겁게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관객들에게 멋진 장면을 선사하는 배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진지한 역할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역할을 맡아 유머를 섞어보세요. 마무리하며 늙어보니 재미있게 사는 법은 정말 따로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주변과 함께 나누며 오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인생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니까요. 감사합니다.